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3.1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1919년.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민주공화국의 형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도 1919년의 일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열사들의 행적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독립투사의 영화와도 같은 삶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제 강제병합 이후 24년이 흐른 1934년, 암흑의 시기에 익숙해진 민초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그저 묵묵히 버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193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큰 이슈가 됐던 11건의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살펴볼 신창 김춘배 사건입니다. 흡사 영화와도 같았던 사건. 1934년 10월 신창에서 출발한 경성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한 사람. 그러나 머지않아 일본인 순사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시 29살의 김춘배 의사. 그의 체포 소식과 주재소 습격 사건의 전말은 천광석화처럼 호외로 보도가 됩니다. 19일 동안 일제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가로막혀 있던 소식이 홍수처럼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된 겁니다. 조선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여러 신문에서 한꺼번에 갑자기 호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제 김춘배 선생님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다른 이제 민중들이나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무기 탈취부터 체포되는 순간까지 19일간의 행적은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요. 함남 권총 사건 또는 신창리 주재소 습격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순경을 포함한 2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고 거기에 2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은 대략 8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에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벌어졌던 항일 그 독립운동 사회는 이렇게 일본 경찰이 긴장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져서 잡으려고 했던 일이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벌어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경남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함경남도에서 대부분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이제 지문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장 뛰어난 그 이견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경찰이 이쪽까지 투입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김춘배 의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도 주재소 습격 사건을 호외로 발행했는데요. 전 정의부원 김춘배. 그는 전북 전주군 삼내면의 본적을 두고 1927년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 6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에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혀
8년 만인 금년 5월 12일에 출감한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김춘배 의사의 고향인 삼내는 당시 전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100년 전 그와 관련된 흔적을 이곳 삼내 한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춘배 의사의 할아버지께서 처음 이 교회를 창립하실 때 그 5명의 그 교인 중에 한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당히 그 농토도 조금 있고, 포목전도 하시면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채에서 처음 교회를 예배를 봤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생활 공간이 좀 있었으니까 좀 그랬겠죠, 좀 삶이. 1915년에 3대가 모여 찍은 가족 사진. 그의 할아버지 김원식을 중심으로 오형제 가운데 둘째인 그의 아버지 김창원과 당시 10살이던 김춘배 의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내에 사셨던 기록은 1918년 초겨울까지 사신 걸로 나오고요. 1918년 초겨울에 이제 일가족 전부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삼내 제일교회 이제 교인들로 해서 한 50여 분이 이제 간도 지방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는. 당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50여 두락의 농사를 짓고 삼내에서 포목상까지 운영했던 김춘배 의사의 가정 형편은 꽤나 윤택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의 집안마저도 일제의 횡포 앞에 결국 머나먼 이국 땅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가족이 향한 곳은 만주 천보산. 우리가 흔히 연변으로 알고 있는 연길 지역이었는데요.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뜻의 간도는 청나라가 세워진 뒤 한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던 땅으로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의 핍박을 피해 건너간 사람들을 비롯해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항일투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13살 되던 해 간도로 건너간 김춘배 의사는 그곳에서 정의부에 가담하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 만주 일대에는 일종의 자치정부 성격의 참의부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김춘배 의사는 화전을 중심으로 한 정의부원으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주에서 정의부군, 이제 그때 당시에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이천청 장군이 이끄는 정의부에 가담하셔서 이제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만주 지방에서 한 6차례에 걸쳐서 군자군 모금 활동을 하시는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시는. 1927년 당시 22살의 김춘배 의사는 일제에 의해 청진 형무소에 수감돼 6년형을 살게 되는데요. 당시 그에게는 19의 어린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사 정리된 부분에 보면 그런 언급이 나와요. 일본 경찰들이 가족들을 몰살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에 의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부득이하게 이제 자수하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년형을 언도를 받으셨는데 그 6년형 언도 받으시고 청진형무소에서 수감하시다가 한 번은 탈옥하세요. 그래서 한 보름 만에 다시 이제 붙잡히셔서 1년 10개월의 형이 추가되어져서 8년 만에 이제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것이 1934년 5월 초입니다. 8년의 긴 옥고를 치르고 난 뒤 비로소 온 가족이 모여 찍은 단 한 장의 사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저 할아버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분 서 계시는데 이제 안경 쓰신 분이 저희 큰할아버지시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저희 할아버지시고 그리고 옆에가 저희 아버지 8살 때의 그 어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춘배 의사가 독립운동에 가담한 데에는 3살 터울인 형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저희 큰할아버지이신 이제 김성배 목사님께서 먼저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가담을 하셔서 한 3년 동안을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들이 러시아로 가서 무기를 들여오는 그 일을 같이 하시다가 그 석탄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경찰하고 이제 전투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으세요. 그래서 이제 민간요법으로 총상 자리를 1년여에 거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저희 큰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물러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목회의 길을 가셨고 그렇게 형제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군자군 모금 활동으로 해서 8년 옥고를 치르시는 것이 27년 2월에 붙잡혀 들어가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생년이 27년 1월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나서 불과 100일도 안 된 시간에 저희 할아버지는 붙잡히셔서 옥고를 치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34년 5월 초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출소하셨을 때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8살 때인데 그 8살 때 이제 함경남도 신창에서 이제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옛날에는 소학교를 다니시는데도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 순사들이 긴 칼을 차고 아버지를 이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아버지께서도 하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요. 결국 남겨진 아내와 어린 아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9의 혈기로 일제의 주재소를 습격해 무기를 빼앗은 김춘배 의사. 당시 그는 야밤에 홀로 무기고에 들어가 38식 기병총 5정과 보병총 1정 그리고 권총 2정과 실탄 700발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사용했던 총들 중에는 뭐 러시아제라든지 일본에서 노획한 총들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사용했던 이제 뭐 38식 기병총이라든지 이런 총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장총 한 번에 들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총알도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6정의 장총과 탄약 등을 인근 예배당에 숨겨놓은 뒤 권총만 가지고 도주 행각을 벌이는데요. 이때 교회의 집사 등 6명이 공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춘배 의사는 시종일관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19일간의) 신출기몰한 행적을 살펴보면 좁은 뭉치의 보자기 속에 실탄을 넣어 다니거나 의용경찰격인 자경단을 시켜 콩을 구워 먹은 뒤 도주하거나 일경들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일제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지 11일 만인 10월 13일 새벽에는 순사부장을 저격해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나기도 합니다. 일본 순사부장 모카가 김춘배를 향해서 총을 쏘니까 김춘배 의사는 막 도망을 갑니다. 그 모카는 몇 발의 총을 쏘았느냐 하면은 9발의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한참 도망가던 김춘배 의사가 뒤를 돌아서서 순간적으로 3발을 쐈는데 그 2발이 모카를 갖다가 명중시켜버립니다. 김춘배 의사를 잡으려던 일제 순사들은 독립을 향한 김춘배 의사의 총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요. 19일 동안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는 결국 경성행 열차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일제에 따르면
김춘배 의사가 기차를 타고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바로 고향인 전주였습니다. 자기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군의 삼례미원입니다. 전주로 가서 독립투쟁 자금을 준비해 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김춘배 의사에게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고향 땅. 그의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에는 영신학교라는 근대식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알록달록한 초등학교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춘배 의사는 간도로 이주하기 전 영신학교에서 4학년까지 다녔는데요. 당시 조선일보 기자는 이곳을 찾아 김춘배 의사의 어린 시절 모습을 탐문하는 기사를 남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질이 강직하고 쾌활하여 한 번 무엇을 한다고 하면 쉽게 목적을 버리지 않고 관철하는 성질을 가졌었다. 이게 이제 삼례교회를 이제 이쪽 집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삼례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인데요. 삼례교회를 만들고 거기 이제 영신학교라는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의식들이 이제 근대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형도 같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던 것 같고 할아버지는 이제 한학을 하시면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화목한 생활을 했던 김춘배 의사. 하지만 당시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은 그를 누구보다 치열한 독립투사로 살게 했습니다. 193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재소 습격 사건. 일제는 김춘배 의사의 단독 행위로 결론을 짓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일제는 속전속결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국지뿐만 아니라 부산일보라든지 경성일보 같은 지방지에서도 이걸 다룹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연결된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뭐 흔히 말해서 뭐 김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임시정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가 계속되는데 이분은 단독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여태까지 접근이 안 되고 그냥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료들 정도 보는 수준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연구되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34년을 대표할 만큼의 큰 사건이었다. 1934년 기약 없는 옥살이를 하게 된 김춘배 의사. 당시 8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단 5개월의 기억을 아는 채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947년 해방 이후에 만주에 사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찾으러 서울을 한번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에 오셨을 때 이미 해방이 돼서 서대문 형무소가 문이 열렸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족들이 있는 만주로 들어가셨다가 1년 후에 48년도에 다시 재차 서울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38선이 그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못 넘어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이제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죠.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온 고 김종수 장로. 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때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0대 중반이 됐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 동아일보사에 가서 할아버지의 그 행적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보훈처에다가 유공자 신청을 하시면서서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비로소 이제 그때 알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1970년도 후반에 이제 저 기억으로는 신청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로부터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19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0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국가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1990년 8월 15일에 이제 받았던 훈장증을 지금 복사한 건데요. 이 사진이 이제 지난주에 앨범에서 찾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그 훈장 주소 받으시고 나서 저희 가족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찍었던 이제 그 사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김춘배 의사. 그의 애국 정신은 뒤늦게나마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배와 김길동으로 불리며 정의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지사 김춘배. 그런데 공식 자료에 남아있는 출생일과 사망 기록이 달라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호주 상속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호주 상속일 1942년 7월 8일, 호주 상속 이유 전 호주 사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옥사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1942년 7월 8일이면 해방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지금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에다가 그 기록을 제가 정정해 달라고 지금 서류를 일단은 보냈습니다. 기록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바꿔드리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어서 제가 일단 서류는 갖추어서 국가공훈관리위원회에다가 제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그 전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씀을 못하셨던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제는 저라도 아버지가 미처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다짐이 사실 생겼어요. 1934년 주재소 습격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춘배 의사. 신출귀몰한 행적은 물론 뛰어난 사격술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37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투사 김춘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에게도 가족은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감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김춘배 열사. 사실 그동안 일부 학자들과 후손만이 그 행적을 밝히고 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자 시대가 기억해야 할 은인으로 그 이름이 길이 남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8살 때의 5개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5개월 동안에 8살 때의 기억만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상처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상처가 깊으셨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마음이 한켠이 좀 아려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